종목들 먼저 짚어봤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약세장 아래서도 반도체 투탑까지 급락하고 있지만 삼성전기의 강세 흐름이 돋보입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다시 쓰기도 했고요. MLCC의 이제 전반적인 영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들리는데 삼성전기 오늘 흐름 어떻게 해석해봐야 할까요? 네, 일단 삼성전기 시장이 좀 아쉬운 패턴입니다. 시장만 괜찮았으면은 바로 또 턴을 해서 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수급은 나쁘지는 않고요. 그런 가운데 주가도 이제 앞으로 호재를 좀 기다리는 모습들인데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오후장에 수급이 좀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오다가 1월 26일부터 매수해놓은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관은 여전히 매도다. 오전에는 반대였었는데 오히려 기관은 매도로 바뀌면서 수급은 외국인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삼성전기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들 호재성 뉴스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NV 스위치죠. 이 NV 스위치가 뭐냐면은 GPU가 여러 가지가 같이 있는데 그걸 하나의 GPU인 것처럼 통합시켜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스위치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탑재된 스위치와 함께 FC BGA가 납품이 된다는 쪽에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올해 관련된 컴포넌트 사업부는 영업이익이 한 35%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고 증권사 분석이 나오는 만큼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빅테크 기업 6개가 모두 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들인데 주가는 오늘 시장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좀 많이 부진하다, 좀 상승 탄력이 좀 약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매출 구성과 함께 사업부를 흐름을 보게 되면 MLCC가 43% 차지를 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이 36%,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쪽이 20%, 기판 쪽이죠. 이쪽들로 볼 수 있는데 MLCC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이나 대만의 좀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먼저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은데 하지만 지금 이제 MLCC 전반적으로는 일단 전기차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가전 그리고 또 IT 쪽에 들어가는 것은 약간 수요가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솔직히 기대감이 높지는 않고요. 오히려 하이엔드 쪽에 들어가는 급 AI 서버향 쪽에 들어가는 쪽에 어떤 그 MLCC 쪽은 우리 가동률이 90% 이상이 들어올 정도로 그리고 또 관련된 쪽에서 강한 모멘텀은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쪽들은 선택된 업체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쪽에서 삼성전기도 그에 해당되는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두 번째는 또 카메라 모듈인데요. 일단 이번에 1월 달에 판매 그 스마트폰과 관련된 쪽의 판매도 그렇고 통신기기 쪽에서 판매도 상당히 좋은 만큼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갤럭시 시리즈나 또 하반기 나올 수 있는 폴드 쪽에 대한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어떤 카메라 모듈은 그래도 선방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로봇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이죠. 그쪽에 대한 카메라가 이 옵티머스 특히 테슬라의 옵티머스 쪽에 로봇으로 탑재될 수 있겠다는 쪽도 얘기가 나온 만큼 그에 따라서 어떤 납품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고객사 또 수요 쪽으로 계속 또 눈길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판 쪽들도 여전히 기대감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분위기는 앞서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부담감이 좀 높다라는 쪽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금이나 은, 동 모두 다 전도성 높은 물질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가격이 급하게 뛰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세트를 만드는 업체 쪽으로는 부정적인 내용들, 특히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를 적절하게 가격에 인상을 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쪽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가 급하게 하락하는 만큼 이제는 또 원가 부담이 그만큼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판 쪽들도 오히려 원가 부담을 좀 덜었다라는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들이겠죠. 따라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시대 AI 시대 그리고 또 기판 사업들에 대한 호조들과 함께 추가로 빅테크 기업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여력들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그래도 IT 쪽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추세 흐름들은 이상이 없는 가운데
이후에 계속 더 어느 정도 지지권 마련하고 터하는지 이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상승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의 흐름도 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이 또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의 경우에는 장중에 하락 전환했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해주는 모습이네요. 하나오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수급으로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나쁘진 않은데 시장이 약한 어떤 영향들을 많이 받는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도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LNG선 관련된 쪽의 상선 사이클, 특히 수주를 계속 받을 수 있을 만한 환경들은 계속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자체로는 2023년도, 2022년도 그때 받았던 고가 물량들을 수주를 해서 지금 이제 어떤 인도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고가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카타르 에너지 쪽에서 LNG 운반선 같은 경우도 2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고 그러면 이제 수주가 더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를 통해서 LNG 쪽들은 뭐 중국도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당장 이제 수주를 발주가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업체들은 그렇게 크게 어떤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 쪽에서 국내 업체들이 오히려 또 어떤 점유율이 높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를 이어가는 그런 쪽에서의 고부가가 높은 쪽의 선종들이 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방산과 특수선 쪽에서 어느 정도 선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성장축이라고 볼 수 있는 쪽들이죠. 그래서 지금 장보고 3 잠수함이라든가 울산급 호위함 이런 쪽에 대한 특수선 쪽들이 건조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이제 실적에는 이제 작년 말 그리고 또 올해부터 계속 또 연결돼서 반영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모습들이죠. 미국 군함 쪽에서도 여전히 미국에서는 계속 골든 플릿이라고 하는 또 함대를 다시 만들어가는 재건 과정 쪽에서 가장 협력을 할 수 있는 쪽들이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일본 동맹국 안에서 찾는다 그러면 일본과 한국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중에서 어느 정도 성과 나고 있고 거기다 또 기술력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한국 업체에 대한 어떤 또 선호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들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캐나다 잠수함 같은 경우도 수주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에도 관련된 산업부 장관이 한국에 와서 캐나다 장관이 와서 또 여러 가지 참관을 한다는 얘기는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성과가 나왔을 때 앞으로 이 부분이 또 주가에 작용하는 반영들도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그룹에 대한 시너지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겠죠. 그런 쪽에서 방산이나 에너지 관련된 계열사와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프로젝트에 동반적으로 진출하는 모습들, 특히 이번에도 하나옵션이 미국의 필리조선소다 그리고 또 호주의 오스탈 쪽 같은 경우도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 쪽에서 한화 시스템과 함께 지분 관계가 같이 이어지고 거기서 어떤 전략적 협력 관계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한화그룹의 위상을 같이 또 보여줄 수가 있는 또 앞단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선행 PR이 29배 정도가 되다 보니까 좀 비싸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 영업이익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조 2천억까지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크게 없어질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오히려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채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탄력들이 좋아질 수가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화오션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다양하게 상승 동력이 아직 살아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포착 종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월요일인데 지수가 좀 크게 빠지고 있어서 또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어떤 시장에서 좀 불안 요인들이 좀 높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방어적 성격의 종목들에 한번 또 눈길이 간다는 쪽에서 현대백화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백화점 본업은 잘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기저감도 낮은 상황 쪽에서
소비 회복이 좀 이어지는 관점 쪽에서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들이죠. 이쪽들이 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백화점 매출을 연간 3에서 5%는 꾸준하게 성장세로 이끌어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쪽들이 그래도 약하지만 성장세는 이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들인데 일단 럭셔리 관련된 쪽 백화점 하게 되면 거의 명품 쪽만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와서 체험하고 그리고 또 관광하는 백화점 쪽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더 현대 쪽으로 많이 이어졌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쪽들은 연관시키게 되면은 원화가 약세로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 여력들이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은 높아진다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과 함께 두 번째는 면세점에 대한 구조 조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적자폭이 컸었던 동대문 시내 면세점이 철수를 하다 보니까 시내 면세점 두 곳 중에 한 곳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외형은 줄었어도 오히려 수익성은 높아질 수 있겠다는 부분들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면세 부분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아직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이것까지 자리 잡아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적자폭을 보였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회하기 시작한다라는 쪽에서 단체 관광객들의 또 확보가 어느 정도 또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미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비핵심 사업 쪽에서 지누스 같은 경우도 눈길이 가죠. 일단 상무부에서 반덤핑 관세 쪽을 제로로 만드는 다음에 오히려 비매트리스 쪽 같은 경우도 25% 관세 리스크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를 상쇄를 해서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단 실적 기반들은 마련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체 실적 쪽으로는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주가를 보게 되면 선행 PR로 8배 수준이고요. PBR 0.5배다라고 하게 되면 또 주주 가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도 지금 자리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모일 시점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지난 고점대 부근을 돌파하는 그래서 한 단계 레벨업되는 한 11만 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짚어봤습니다. 본업을 잘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앞으로의 실적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11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